안녕하세요. 한다린의 끝티처입니다. 네, 선생님들, 제가 얼마 전에 갈등 상황 시에 부모님께 전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갈등 상황 중에서도 어떤 갈등 상황 때 연락을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선생님들이 꽤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전화를 드리는 기준점, 어떤 상황일 때 전화를 드리면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놀이하면서 일어나는 사소한 그런 갈등 상황을 모두 다 전화를 해야 되나요? 에 대한 질문에서는 No, 아니에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부모님과 소통을 자주 하면 할수록 신뢰가 쌓이게 되고 이제 아이가 적응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갈등 상황이라는 게 조금 친구와 어쩌면 다툼이 일어나거나 내 아이의 문제가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너무 갈등 상황에 대해서 계속 전화를 한다면 부모님은 어떻게 느끼실까요? 선생님들의 아이에 대해서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듣는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한 번 들을 때는 괜찮아요. 두 번, 세 번 같은 상황에 대한 같은 이렇게 맥락적인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내 아이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또 되려 피해의식에 사로잡히신 부모님들은 그 원에 또는 그 선생님의 그 친구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갈등 상황 시 언제 전화를 드리냐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갈등 상황 시에 아이가 뭔가 평소와는 다르게 특이한 말을 하거나 특이한 행동을 하거나 뭔가 독특한 표현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 독특한 표현을 하는 원인은 그 아이의 마음이, 그 아이의 감정이 굉장히 독특한 게 느껴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게 선생님들이 감으로 탁 느껴지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막 친구랑 갈등 상황에 대해서 해결을 하는데 친구한테 역시 이럴 줄 알았어. 나는 역시 혼자야. 나는 맨날 혼자야. 내 편은 아무도 없네? 이런 말을 하게 될 경우 선생님들은 어떻게 느끼세요?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면 하면서 이제 어쨌든 그 두 명의 아이가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둘이 다투면서 갈등 상황 속에서 그런 말을 했을 경우 일단 지켜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할 때 제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물어보긴 하거든요. 뭐 어떻게 느꼈어? 그래서 그 감정을 끌어와요. 그 아이한테서. 그래서 언제 그런 거를 또 다른 때 느꼈었는지까지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거는 그 독특한 표현이나 행동은 그 아이가 그 상황에서만 느끼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마음속에 뭔가 풀어지지 않은 뭔가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간 이제 교사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는 그 아이의 갈등 상황 속에서 그 갈등의 문제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 아이가 독특한 표현을 했다면 그 아이한테 풀리지 않은 감정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교사하고 이야기 나눠서 이제 교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물론 그 문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속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감정적인 부분이나 또는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풀리지 않으면 그 갈등이 계속 반복이 돼요, 아이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걸 교사가 탁 느꼈을 때 저는 그때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고 갈등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 근데 이런 표현을 했어요 라고 그대로 저는 그 표현을 전달해요, 부모님께. 그리고 부모님께 표현을 그대로 전달하면 부모님이 오해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이하고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이가 저한테 이럴 때 그런 느낌을 느낀다고, 그런 감정을 느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그래서 가정에서 혹시 이런 상황이 일어났던 적이 있나요? 가정에서도 좀 물어보고. 그러니까 문제 상황도 이야기를 드리지만 이 교사는 부모님 느끼기에 선생님은 우리 아이를 진짜 걱정하고 있구나. 우리 아이의 마음에 대해서 선생님이 정말 염려를 하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더 파서 들어가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랬을 경우에는 부모님도 같이 걱정을 해주시면 물론이고 그냥 지나쳤던 일들을 떠올려요, 부모님들이. 그러면서 저희한테 얘기하거든요. 선생님 생각해보니까 그때 뭔가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구나. 약간 부모님이 한번 스쳐 지나갔던 일을 다시 되짚어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유치원에서 일과 맞물리면서 아, 우리 아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느끼는구나를 떠올리고 아니면 내가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는구나를 떠올리면서 부모님도 다시 생각하게 되고 또 부모님이 좀 더 조심하게 되고 또 아이를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정말 도움이 되는 부모님과의 그런 전화, 통화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의미 있는 전화죠, 이 전화는. 그래서 이럴 때 저는 연락을 드릴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갈등 상황 두 번째는요. 갈등 상황 속에서 아이들끼리 뭔가 다툼이 몸으로 일어나서 다쳤거나 또는 어떤 상처를 입었을 때에는 당연히 전화를 드려야 되겠죠. 전화를 했을 때에는 이제 일이 일어난 순서대로 정말 상황 설명을 그냥 있는 그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상처를 입었고 그 다음 예전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에처럼 뭐 어떻게 처치를 했고 그런 거를 다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쨌든 피해를 받은 아이인 경우에는 부모님이 굉장히 이제 마음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교사와 어떻게 얘기를 나눴고 그렇게 해서 그 때린 친구 또는 물건을 던진 친구가 이 친구한테 사과를 했다까지 딱 정리를 해주셔야 부모님들이 그냥 마음이 편하고 그리고 아이가 조금 상처가 크게 났을 경우에는 교사가 그 상황을 보지 못했을 경우 또는 순간적으로 대처를 못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하다고 얘기를 드려요. 왜냐면 아이가 다치지 않게 보호하는 게 저희 의무거든요. 근데 그런 싸우는 상황 속에서 제지를 못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처에 따라서 좀 제가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 그 갈등 상황 속에 그 때리는 친구 있죠. 근데 이 때리는 게 정말 툭툭이 아니라 정말 세게 때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게 그냥 몸에 배어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그랬을 때는 그 폭력성이 좀 심하다면 그때는 연락을 하겠죠. 그 폭력성이 드러나자마자 바로 전화하진 않아요, 저는. 왜냐면 아이가 정말 순조롭게 지내다가 어쩌다 한 번 한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한 두세 번 정도 그런 강한 폭력성이 일어났을 때에 저는 이제 전화를 드리죠. 근데 제가 맡은 아이들은 그렇게 폭력성이 큰 아이는 없긴 했는데 조금 이제 독특하게 때리는 방법을 구사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한두 번 정도 지켜보다가 얘기를 하고 나아지지 않고 그렇게 해서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가정 연계했더니 굉장히 많이 네, 좋아졌습니다. 그 친구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저는 갈등 상황 때 애가 다쳤을 때 또는 폭력성이 너무 짙을 때 보면서 전화를 드린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갈등 상황 속에서 조금 그 원인을 제공하는 아이가 있잖아요. 그 갈등을 계속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 애들은 대부분 아주 개구진 아이들이에요. 개구진 아이들인데 그러면 그 개구진 아이들이 친구를 불편하게 할 때마다 전화를 하나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하진 않고요. 일단 아이를 지켜봐요. 아이를 지켜본 다음에 이제 저랑도 그 아이가 계속 소통하면서 뭔가 수정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노력을 하는데 이 아이가 조금 변했다. 그때 전화를 드릴 수도 있고 근데 계속 하는데 지속적으로 하는데 정말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횟수가 한 뭐 4-5번 정도 됐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전화를 드려요. 전화를 드려서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때리는 유아처럼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는 4-5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다 얘기하지 않죠, 당연히. 최근에 일어난 일, 오늘 일어난 일을 상황을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런 아이들 경우에는 부모님의 심기가 불편하지 않도록 요즘에 어떻게 지내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다가 뭐 친구 관계로 넘어가서 거기서 뭐 오늘 근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머님이 깜짝 놀라시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그 상황 속에서 아이의 문제점을 부모님이 발견한 경우에는 거의 발견이 되거든요. 교사가 상황 설명을 하면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교사와 그 개구진 아이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제까지 지켜봤는데요, 어머니. 조금 우리 누구누구가 이런 상황에서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행동으로 좀 하는 것 같아요. 또는
너무 좋은데 친구가 너무너무 좋아서 좀 스킨십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스킨십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거를 약간 이렇게 친구를 터치하는 식으로 약간 툭툭 건드리는 식으로 표현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근데 그 다른 아이가 좀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한번 같이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가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어야 하는 그 일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교사가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적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막 우는 거에 대해서 꼭 전화를 해야 되냐? 전화를 하지 않죠. 만약에 그 애가 적응 기간 때문에 운다. 그러면 부모님도 아세요, 분명. 부모님도 아시고요. 처음에는 전화 드리죠, 당연히. 처음 한두 번은 전화 드리는데 이 아이가 운다고 매번 전화하실 거예요? 전화해서 뭐라고 하실 거예요, 부모님께? 부모님께 오늘도 울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럼 부모님 입장에서는 신뢰가 안 쌓여요, 선생님들께. 왜냐면 내 아이가 그래서 울어서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울지 않게 하기 위해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궁금한 거예요, 부모님들은. 그래서 어떨 때 전화를 드리냐면 일단은 처음에는 울 때는 전화를 해야죠, 당연히. 하루 이틀 정도는 이 아이가 가정에서는 유치원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그리고 유치원에서는 울면서 어떻게 지내는지를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도 걱정을 해요, 그런 부분은. 하지만 그 다음에 전화 안 해요. 안 하고 이 아이가 나아지고 있으면 그 나아졌을 때 전화를 드려요, 저는. 나아졌을 때 이 아이가 어느 부분에서 나아졌는지, 그리고 분명 적응 기간에 우는 거라면 이 아이가 나아진다면 가정에서도 나아진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것과 함께 가정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하고, 유치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저희한테 이런 말도 해요, 어머니. 친구들과는 무슨 영역에서 오늘은 무슨 놀이하면서 놀았고요. 친구한테는 이렇게도 말하더라고요. 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 선생님이 얼마나 우리 아이를 봤느냐, 그래서 그거를 부모님은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우는 거에 대해서는 나아졌을 때 점점 나아지는 거를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좋다는 거, 그리고 교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사의 관계, 그 아이와 교사의 관계가 어떻게 좋아지고 있는지, 내가 그 아이한테 어떤 표현을 했고 난 어떻게 해줬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많이 이렇게 안아주고 너무 귀여워서 안아주고 뭐 뽀뽀도 해주고 그랬더니 우리 누구누구도 먼저 저한테 와서 그림 선물도 주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교사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래야 신뢰가 쌓이고 부모님이 조금 교사를 탁 믿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는 아이인 경우에는 전화를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예민한 부모님인 경우에는 갈등 상황 전달을 할 때 얼마 만에 전화를 해야 되냐가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예민한 부모님들 있죠. 제가 예전에 이야기 드렸어요. 예민한 부모님의 아이는 정말 예민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아이가 원해서 그 아이의 심기를 조금이라도 안 좋게 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다면 초반에는 전화를 드려야죠, 당연히. 왜냐하면 그 아이가 너무나도 예민하기 때문에 집에 가서 다 말해요. 다 말하고 조금 더 본인의 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이들은. 그렇지만 교사가 미리 전화를 해서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조금 누구누구가 기분 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는 교사와 얘기 나눈 거를 전달을 해버리면 부모님이 아이한테 그 얘기를 들을 때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한 내용인데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게 될 수가 있어요. 아이의 얘기만 일방적으로 듣는 것보다는 교사한테 듣고 아이한테 들으면 조금 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서, 예민한 부모님은요 너무 힘드시죠, 선생님들? 저도 힘듭니다. 저도 힘든데 예민한 부모님은 항상 전화를 좀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 특히 초반에는 전화를 많이 하시는데, 예민한 부모님께 전화를 드릴 때 갈등 상황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있잖아요. 나쁜 걸 너무 얘기하시면 안 되세요.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 좋은 점만 말하냐 이게 아니라 지금은 저희 초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아이에 대해서 파악 안 된 점이 많이 있어요.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민한 부모님들은 너무나도 예민하게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제가 뭔가 부정적인 말을 탁 던지잖아요. 그럼 부모님들은 뭐야,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야, 뭐야. 그리고 선생님 왜 그래, 우리 싫어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약간 그 친구들 뭐 잘못된 거 아니야?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교사가 이만큼의 잘한 거를 말하고 그 다음에 살짝 조금 말해야 돼요. 그 갈등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아이를 많이 염려해 준다라는 거를 깔으셔야 돼요. 어떻게 깔으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그 아이의 마음을 나는 많이 신경 쓰고 있다. 교사로서 많이 신경 쓰고 있다는 게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고 최대한 자주 전화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들하고 전화를 하다 보면 느껴져요. 아, 이 부모님은 약간 피해의식이 조금 많으신 부모님 같다. 이 부모님은 너무 자기 아이 위주로만 너무너무 생각을 많이 한다. 그랬을 때는 선생님이 갈등 상황에서 얘기하는 방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부모님에 맞춰서 나가야 돼요. 너무 예민하신 부모님들은 예민하다는 건 조금만 해도 이제 짜증이나 화가 많으시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도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그 정도 수위를 조절해서 얘기를 드려요. 하지만 팩트는 전달하죠. 어쨌든 오늘은 갈등 상황 중에서도 어떤 상황에 전화를 해야 되느냐 문제행동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매번 전화는 안 하셔도 됩니다. 당연하죠, 선생님들. 하지만 소통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는 거. 그치만 저도 그렇게 매번 소통하지 않습니다. 양심적으로. 왜냐면 아이들 수도 많고 그리고 저도 제가 전화를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만 저는 전화를 해요. 그렇게 막 매번 계속해서 전화를 하는 편은 아니에요, 저도. 근데 선생님마다 이건 워낙 스타일이 달라서 매번 자주 전화한 선생님들은 전화를 자주 하세요. 전화를 많이 할수록. 그리고 갈등 상황보다 칭찬할 사항이 있을 때마다 전화를 많이 할수록 부모님과는 친분은 확실히 좋아집니다. 저희 선생님들 보니까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 있거든요. 그 선생님들은 부모님하고 관계가 정말 좋아요. 나는 매일매일 전화 드리기보다는 어떤 기준점을 정해서 내가 부모님께 연락을 드려야 되겠다. 근데 어떤 기준점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이 조금 오늘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제 방법이 정답은 아니라는 거 모두 아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